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. 저희 제주부동산 25시 TV에서는 제주도 전 지역 매물 접수 및 촬영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소중한 부동산, 좋은 분들을 만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갖고 싶은 부동산을 찾아드리는 제주부동산 25시 부동산 권리분석사, 부동산 자산관리사, 세금 전문 공인중개사 김소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땅을 구입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, 그리고 그 땅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어느 정도의 활용도가 있는지 가장 좀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. 이 부분들 아주 깊게까지는 모르셔도 어느 정도만 숙지를 하셔도 사실은 땅을 구입하실 때 혼란이 오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없으실 거예요. 그래야만 내가 어떤 땅을 사는지, 내가 내 재산을 지금 투입해서 사는 땅이 어느 정도의 활용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시고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용어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. 땅을 구입하시려다 보면 뭐 건폐율, 용적률 이런 부분들 얘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. 우선 건폐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바닥면적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. 그게 이제 뭐 이해하기가 좀 쉽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요. 이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관련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바닥 면적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신 게, 예를 들어서 뭐 100평짜리 땅을 구입을 하셨으면 이 땅에 어느 정도까지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는지를 따질 때 건폐율을 따집니다. 건폐율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생각하셔서 상업지역이 제일 비싼 땅이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. 예, 그러니까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뭐 90% 이하까지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100평을 갖고 있지만 90%까지 이 바닥 면적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땅값이 비싼 이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.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도 또 녹지지역도 있어요. 자연 녹지로 해서 차후에 개발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자연을 좀 보호하려는 차원도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더 이상 개발을 조금 자제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묶어놓은 지역인데, 자연 녹지 지역 같은 경우도 개발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폐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. 20% 이하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50%부터 70%까지 이런 부분들은 준주거지역이 제일 높은 그 건폐율을 갖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일종 전용 주거지역 이런 거 같은 경우는 50% 정도밖에 안 돼요. 근데 좀 특이한 부분은 3종 주거지역이 있어요. 원래 숫자가 높아지면 건폐율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, 이거는 3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의외로 건폐율이 1종 전용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건폐율하고 거의 같은 50%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. 이 부분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으로 또 나눠지는데요. 이제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보통 계획관리지역만 빼놓고는 거의 20% 이하라고 보시면 되고요. 농림지역도 마찬가지고, 아까 말씀드리다만 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거의 20%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관리지역 중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 가장 건폐율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땅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일 선호를 하는 그런 토지가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보통 계획관리지역 땅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. 그러면 이게 건폐율이 다 여기서 땅값이라든지 뭐 활용가치가 다 끝나느냐, 꼭 그렇지는 않고요. 여기서 이제 그 용적률이 또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용적률 같은 경우는 위로 쌓아 올리는 그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 면적을. 그래서 용적률이 또 좋으면 아무래도 땅의 활용가치가 아무래도 좋겠죠. 그래서 4층을 지을 수 있느냐, 뭐 7층이냐 8층이냐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 적용이 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폐율하고 이 용적률이 높아야 그 땅의 활용도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높다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용적률도 아까 그 도시지역과 관리지역, 그 다음에 농림지역 뭐 이렇게 나눠지듯이 똑같이 나눠져요. 그래서 그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상업지역,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폐율이 제일 높았던 상업지역은 뭐 1500 이하까지. 그러니까 뭐 1500%라 그러면 내 땅이 100평이라고 했을 때
1,500평까지 면적을 쌓아서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보통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서도 이제 관리 지역 같은 경우 좀 주의하실 부분들은 뭐냐면 계획관리 지역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국림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건폐율이 20%에서 40%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이게 그 취락지구라 그래서 취락지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. 자연 취락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집단 취락지구가 있어요. 집단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는 거의 뭐 보기가 드문 상황이고요. 자연 취락지구 같은 것은 이게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조금씩 더 잡아줘요. 왜냐하면 예전부터 마을이 형성돼서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기반시설이 돼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조금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조금 용적률을 더 잡아주는 편입니다. 그래서 보통 계획관리 지역인데 취락지구 안에 있다 그러면은 20%씩 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아까 건폐율이 40%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그게 60%까지 상향이 되고요. 용적률도 80%인데 보통은 계획관리 지역이 80%인데 이거는 100%까지 상향이 됩니다. 그래서 자연 녹지 지역이라 그래도 취락지구에 들어있는 상황 같은 경우는 아까 자연 녹지 지역 같은 경우 20%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 부분들이 50% 그러니까 30%가 더 상향 조정돼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자연 녹지 지역인데 자연 취락지구에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땅의 활용 가치가 높은 부분이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다른 자연 녹지 지역보다는 금액이 더 셀 수가 있다는 상황들을 인지를 하시면 도로 하나 차이로도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대로 숙지를 하시면 이게 이래서 이 땅이 비싸고 이래서 이 땅이 좀 저렴하게 나왔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숙지가 없으시면 위에 있는 땅은 얼마에 팔렸는데 왜 내 땅은 이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. 이런 부분들만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내가 정말 좋은 땅을 샀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땅을 사야 될지에 대해서 좀 참고가 되실 거예요.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취락지구 부분 중에 좀 유의하실 부분들은 뭐냐면 경계선이 취락지구하고 뭐 계획관리지구하고 이렇게 서로 반반씩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물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럴 경우는 이제 그 면적 비율이라는 거를 따져서 건축을 할 때 건폐율이 책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. 이제 그런 부분들만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라 꼭 좀 체크를 하시고 땅을 구입을 하실 때 이런 건폐율, 용적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, 그 다음에 이 땅의 활용 가치, 그 다음에 뭐 주변에 그 형성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 땅이 적정한 시세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자, 오늘 가장 기본적인 땅에 관련된 용어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. 그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고 더 완벽하게 좀 숙지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